역조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팬분들이 주시는 거 말고 이제 연예인이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는 거로 했는데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요거 고구마 조청 육아라. 아니 이거 진짜야? 근데 저게 뭔지 알아? 저기 저거 조청 저거는 먹던 거야. 그러네, 진짜 적혀있네 이거. 나 우리는 동아리고 그치. 다 친구들이고 다 친구야 병재야.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실례가 안 되면 혹시 어머님 혹시 연세를 여쭤봐도 오랜만 좀 있는데요. 78년생.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오늘 오는 친구 중 내가 누구라고 말 못했는데 오케이. 한 친구가 친구가? 어머님보다 한 10살 정도. 너가 그래 첫인사를 잘 맞아줬으면 좋겠어. 나단이가 밝은 얼굴로 해가지고 우리 동아리장은 병재잖아. 그럼 병재가 딱 인사를 또 먼저 해. 너가 분위기 메이커니까 너가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주면 너무 그 친구도 반가워하고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해줘. 아니지. 아우 먼저. 친구야. 먼저. 아이고 반갑다 무열아. 아이고 진짜 반갑다. 반가워. 얼마만이니 진짜. 성민아. 잠깐만. 반가워. 그래. 병재도 인사해. 영광이야. 들어와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자리로. 나 지금 성민이랑 약간 좀 대면대면해. 왜? 좀 말을 안 하고 있어. 너가 안 꺼내는 거구나. 너가 그래도 더 최근에 많이 봤으니까 괜찮은 건지 한번 물어봐 줄. 어떤 걸?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성민이 괜찮니? 뭐 해? 아이고 반갑다 성민아. 고맙다. 아이고. 반가워 진짜로. 나는 근데 진짜 둘 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지만 진짜 팬이야. 나도. 아니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 들어간 작품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량도 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피곤해 보이긴. 오늘 컨디션 어떤지도 한번 얘기해 줄래 성민이? 나쁘지 않아. 좋은데 않아? 괜찮아?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적은 시간. 그러면 무열이 얘기를 하고 있자. 먼저. 어떻게 지내 무열아? 나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요새 뭐 일해 아니면 뭐 쉬어?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쉬고 있고 육아하고 있어. 육아. 육아 나 그냥 우리는 경험이 다 없으니까 물어보는데 육아랑 일이랑 어떤 게 더 힘들어? 몸이 힘든 건 육아가 힘들긴 하지. 근데 너 액션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마동석이랑 싸웠던 것보다 육아가 됐어? 그럼 당연하지. 그래? 동성형 안 되지. 아들한테. 본인이 힘든 건 육아가 힘들고. 그럼 몸이 힘든데 너무 행복하지. 한 존재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소중하고 정말 특별할 수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 아니 난 사실 성민이의 너무 팬이어가지고 동향을 다 파악하고는 있지만은 이거 좀 이상한 얘기는 난 핑계고 팬이어가지고 성민의 동향을 또 그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작품 촬영 중이지? 촬영 중이지. 지금 약간 좀 감량을 많이 한 것도 그 작품 그것 때문에 하고 있고.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국제시장 2. 강하늘 배우님이랑 같이 또 좀 하늘이가 내 아들로 나오고. 대략 어떤 얘기 워낙 좀 이어진 얘기야? 이어진 얘기는 아니고 그때 안 보여줬던 그 현대사의 큼직한 사건들의 들이 이제 다시 또 2편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 근데 뭔가 영화청을 하면서 고민했던 장면들이 뭔가 완성되는 게 행복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야? 그렇지. 아무래도 뭐 그 좀 이렇게 대본을 보다 보면 너도 왜 웃지? 그래 왜 웃었어? 그렇잖아. 나 궁금했는데 저한테 왜 얘기 듣고 가자. 아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너무 재밌어. 갑자기 왔구나. 적응해줘. 현실자각 타임이었구나. 나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할게. 약간 나도 힘든 게 얘 눈빛 있잖아. 질문을 하면서도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 말은 반말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머님이 78이셔가지고. 그치. 나단이 00년생이야. 어머니가 78? 78년생 지금. 난 2000년생. 2000년생? 2000년생이야. 우리 딸이 2001년생이야. 아 그래. 나다이도 많은 것들과 싸워가면서 이제 또. 그치 화이팅 해야지. 무열이가 이번에 첫 고정 예능이었어? 그 크레이지 투어가? 맞아. 너도 어땠어? 근데 사실 이 내용도 그렇고 출연 같이 하게 된 멤버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 그 막 익스트림 체험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했었지? 제일 내가 좋았던 게 그 열기구를 타고 2500m. 거기 올라가서 2500m? 거기서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 2500m? 2700m 거의 3km 정도 상공에서 진짜 높더라고. 생각보다 더 높더라고. 근데 그게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떠 있는 게 아니라 열기구는 그냥 딱 고정된 채로 하늘에 딱 떠 있으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낯설어. 그러면 이게 비행기에서는 해봤어? 안 해봤지 비행기에서도. 뭐 다르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근데 뭐 비행기는 타봤잖아. 타봤으니까. 타서 그치. 창문밖이라도 봤잖아. 그 느낌이랑 이 열기구는
일단 바구니 같은 거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데 이 바구니 바닥이 꺼질 것 같아. 그래 그냥 바구니일 거 아니야. 그게 뭐 그러니까. 덩치도 없고. 그 바구니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구니. 그걸 왜 하니? 그래 나 솔직히 성민이 쪽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잘 때 꿈을 꾸면 하늘을 나는 꿈을 그렇게 많이 꿨어. 그래. 내가 꿈이 하늘 나는 게 꿈이야. 실제로 막 날고 싶다. 어렸을 땐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근데 스카이 다이빙 뭐 낙하산 메고 뛰긴 했는데 막 그런 착각도 했어. 막 날고 있다라는 착각.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뭐 서약서 같은 거 맞아, 쓸 거 맞아. 아니야? 그런 거 쓰지. 뭐 어떤 내용이 있어? 뭐 생명 포기한다. 책임 안 지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성민이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 나는 싫어 그런 거. 너의 그럼 맥시멈은 어디까지야? 아니 촬영하면서 이렇게 와이어를 타고 떨어지는 것들은 해봤지. 그건 뭐 일이니까. 그걸 만약에 놀이기구로 탄다면 못하지. 근데 촬영이니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거였냐면은 나무 이렇게 추락하는 건데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를 찍는 건데 와이어를 이렇게 맨 거야. 그래 누워서 떨어지는 거야. 뒤로. 밑에 매트리스 2장 깔고 장밖에 와이어를 잡아주고 촬영하는 와이어는 사람들이 컨트롤하거든. 그치. 이렇게 주로 사람들이 무술팀이 잡고 있다가 레드 액션하면 놨다가 여기서 딱 잡는다고. 그럼 나 이렇게 누워 있고 떨어지는 거야. 그게 한 4~5m 됐을 거야. 아 무서워. 그게 여기 이 정도에서 딱 떨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 근데 그래? 만약에 그걸 놀이기구로 한다. 절대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풍짝 받으니까 우리가 일로 하는 거지. 그걸 내가 그냥 내 돈을 내고 한다. 나도 이거 납득이 잘 안.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무열이가 얼마 전에 그 결혼 11주년 웨딩 포토 찍었어? 근데 나 몰라서 그런데 11주년도 이렇게 하나 원래 뭐 딱 떨어지게 10주년 하거나 10주년도 찍었어? 10주년도 찍었지. 매일 찍어? 매일 찍구나. 아니 그냥 성민이 안 좋아한다. 두 사람의 같은 의견이야? 사진 찍자는 거? 매년 아니, 그렇지. 매년 이렇게 남기는 그리고 이게 그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랑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족 사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얘기는 이제 없어. 그 아들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는데 가족 사진을 보내달라고 유치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정식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 없어서 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셋이서 외출을 하면 나랑 와이프는 얼굴에 살짝 좀 모자를 쓰고 약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진을 찍은 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나 모자 쓰고 둘 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아무래도.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그게 발표회장 그 뒤에 이만한 멀티비전 각 그 가족들마다 가정마다, 한 번씩 뜨는데 다들 막 그 메이크업하고 정식으로 찍은 가족 사진인데 우리 가족만 이러고 정말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한번 찍자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시기도 이렇게 결혼이랑 기념일이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성민이도 가족 사진이 없어? 없어. 정식이 없어. 왜 없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일정 생긴다 얘기하지 마. 아니 너가 하고 싶어하는 것좀 계속 혼잣말로 두 번 얘기했는데 찍어준 건데. 가족 사진 이야기 나올 때부터 불편했어. 그래? 오케이 넘어가. 또 집에서 잔소리를 듣게 생겼어. 좋다.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애 어릴 때인데 가족 사진 보냈는데 정말 없었어. 뭘 보내야 될지 셋이 찍은 게 없는 거야.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냐? 가족 사진에 니네 세 식구만 찍을 거야?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형제들 모여서 전체 찍을 거야?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둘 거야? 그게 또 애매해져. 직계까지 칠 거야? 어디 뭐 핵가족으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되게 집에 가면 소파 뒤에 걸린 가족 사진 보면 대가족이 다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셋이서만 우리 집에서 사는 우리 셋만 집에서 하는 이 한 가구. 강아지들이랑 그러니까 성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 가족 사진 뭐 병만 해. 인원이 그 인원에 따라서 무열이가 진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해본 운동이 없는데 뭐 태권도, 쿵우, 카포에라, 발레도 했었어? 발레지.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하면서 이제 뮤지컬 할 때. 뮤지컬을 하려면 이제 발레도 해야 되고 재즈 댄스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한국 무용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 했지 그렇게. 근데 쿵푸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 항상 만화나 이런 데서만. 접근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도장이 있어가지고 쿵푸 도장이 있었어? 쿵푸 도장이 있었어. 진짜로? 그때 그냥 거기 도장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 우리 그거 있어. 국민학교에서. 맞아. 그래서 국민학교 때 우리 친한 친구들이랑 한 여러 명이서 같이 다녔던 것 같아 쿵우를. 칼리아르니스는 뭐야? 그거는 그 칼로 하는 무술인데 까포에라를 배우러 갔다가 거기 총관장님이 이제 그 한국 무술클럽 회장님이신데 이렇게 해외 무술들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그런 하시거든.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총관장님 오셔. 도장에 가끔씩. 와서 이제 우리를 모아. 그래서 그날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단련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그날 전날에 뭐 소림사 뭐를 보고 오셨어. 뭐 소림 18동인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오셔가지고 그걸로 가는구나. 뭘 했냐면 그날 1시간 동안 이렇게 손 안 짚고 머리를 받고 앞으로 도는 거 있잖아. 핸드 스프링이 아니라 헤드 스프링이라고. 그거 배우러 간 게 아닌데 나 뭔지 알아. 소림사 맞네. 맞아. 보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걸 시키시는 거야. 아, 나 이거 너무 공감 가는 게 나 복싱 배웠다고 그랬잖아. 태권도장에서 배웠어, 그거를. 태권도 사범님이야. 근데 진짜로? 낮에는 태권도 하고 이제 어머님들 태보 다이어트 하시다가 오후반에 여러 가지 학생애들 파이팅이 붐이었으니까 다 같이 쓰고 있는 거기서 거구나. 배웠어. 태권도 사범님한테. 그러면 지금은 복싱에 약간 정착을 하는 상태? 지금 그렇지. 얼마나 배웠어 지금 복싱을? 지금 한 2년 정도 됐나? 카포에라랑 복싱이랑 섞어서 발레로 섞어서 성민이 운동 이런 거 안 해봤지? 그냥 싸워가기 자체가 격투기 싫어해. 격투기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처럼 섞으면 되겠지 하는. 그거를 치고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복싱장에서 그 관장이 이걸 시도했었어 나한테. 근데 그거 어떤 융합을 융합을 어떻게 됐어? 그 없던 일이 됐다. 어떤 일이 됐대? 근데 이게 있어. 무열은 이제 레전드 푸시업이 있거든. 챌린지 엄청 유명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로 팔꿈치로 옮기는 건데 그건 어떻게 연마한 거야? 어떻게 뭔 소리야? 그거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게 내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야, 못 떨어진다, 야. 아이고야. 하고 있어. 아, 있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 하지 마, 괜찮아. 아니 지금은 이제 팔꿈치 아파가지고 못하지. 그래서 여기 그치, 바닥이 그치, 좀 그치. 그런데 막 그런 건가? 약간 이렇게 하고서 막 추성훈 형이나 이런 분은 뭐물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박수도 치고 막 그런 건가?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요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 팔꿈치로 다시 잡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거는 근데 진짜 운동이 이런 데 돼서 하는 거 아니면 좀 약간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몰라. 아니 그게 뭐 내용 때문에 다시 강해지는 계기 이런 거 작품에서? 작품성의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돈 주면 해야지. 돈 주니까 그치, 해야지, 역할이면은. 돈 주면 나도 해. 팔꿈치 아픈 게 무슨 상관이야. 돈 주면 나도 해, 그거. 그래, 아닐걸? 안 될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미한테 돈 줄 수 있는 그래, 융통 좀 해보자, 얼마 좀 해보자. 모금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지금? 아니 근데 성민이가 사실 되게 입덕 포인트가 많은 사람인 게 뭐 나도 아저씨니까 아저씨인데 고양이 좋아하고 또 약간 요새 막 밈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생일 카페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너무 귀엽고 맞아. 또 약간 의외로 술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술도 하나도 안 하고 최근에 또 팬분들이 찍은 영상이 되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 생일 카페 와가지고 왜 돈 들여서 이런 거 하냐고.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 아 보지는 못했어? 봤어. 그 팬들이 성민아라고 불러. 왜? 약간 우리랑 똑같은 동아리 친구들인 거야. 그거 이거 애들이 부탁하던데 반말하는 게 아니라 성민이 아름답다, 이성민 아름답다. 성민이 아름답다. 성민 아름다운 이거의 줄임말이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부른다, 우리 팬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따뜻해. 따뜻해. 제가 허락한 거예요. 아니 지금 3년째 생일 카페를 가고 있어? 그런가? 그렇다는데? 얘들이 동네에 사니까. 살고 있는 동네에서? 우리 동네 근처에 사니까 안 가볼 수가 없잖아. 길을 긁으며. 안 가볼 수가 없잖아. 뭐 들려봤지. 아니 그런 것도 있어. 왜 돈 들여서 이런 거 하냐고 뭐라고 했더니 팬분들이 아니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뭐라고 뭐 얘기하냐고 얘기하셨다고. 난 그거 되게 재밌었던 게 팬분들이 이제 재밌어. 역조공이라고 하잖아. 이제 팬분들이 주시는 거 말고 이제 연예인이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주는 거를 했는데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요거 고구마가 조청잎 봐라. 아니 이거 진짜야? 저거 1+1이다. 이건 약간 본인 취향이야 과자 피가. 아니 내가 식단을 한참 할 때인데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매니저한테 뭘 좀 사오라는데 매니저가 저걸 사온 거야. 그래가지고 뭘 행사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팬 애들이 있어가지고 줄 게 없는데 찾아보면 저게 있더라고. 근데 저게 뭔지 알아? 저거 조청 저거는
먹던 거야. 그러네, 적혀있네, 이거. 약간 누졌겠네, 안에. 아, 그러네. 아 그래서 달달한 것만 있구나. 고구마, 약간. 음료수 좀 단 거 있고. 아, 난 그래도 약간 그래도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꿀 발라진 거 좋아하시나 저기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하려고. 당 이슈 때문에. 결국 먹은 건 조총 반밖에 안 먹었어. 나머지 다 새 거야. 팬분들이 이거 보시고서 이제 아빠나 드시라고. 진짜 약간 아빠 픽이잖아, 이거. 사실은 우리가 넷플릭스 감상 동아리잖아. 그치. 두 친구 다 넷플릭스, 성민이도 넷플릭스 계정이. 별로 없어. 우리 집사람 보러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하고. 요즘은 가족으로 하면 이제 다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있는 거구나. 있는 거야. 돈을 좀 더 내면 이렇게 기정 많이 너무 하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집사람 거로 이렇게 같이 보자. 그렇지. 맞아. 뭐 많이 봐, 성민이는? 최근에 기차의 꿈 진짜 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기차의 꿈?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야. 안 보는구나 넷플릭스를. 나 추천 받았었어. 맞아. 미국의 어떤 나무꾼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이야기인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고 아름다운 영상, 비극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아, 좀 슬픈기도 해. 요거 말고 혹시 또 최근에 본 거나 이런 거 또 있어? 소년시파는 봐야지. 소년시판 이거는 무조건 봐야지. 소년시파는 우리 시리즈 보기 전에 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것 맞아 같아요. 그런 거 겹치는 같아. 부분이 많이 있지, 또 참교육과. 둘 다 나오기도 하고 감독도 같고 또 이야기가 소재가 다르긴 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어. 있지. 무열이는 최근에 뭐 어떤 거 봤어? 좀 사심을 약간 담아서 사냥개들 2. 아, 역시 치고받는 거 좋아하는구나. 복싱인으로서 재밌게 본 거잖아. 그치. 원도 재밌게 봤는데 2에서는 또 이제 새로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한 명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최근에 사석 자리가 있었는데 주변 지인들이랑 한 10명 넘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 사냥개들 2 감독님이랑 옛날에 그 영화를 같이 해가지고 친한 거야. 근데 그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아우 안녕하세요. 뭐 둘이 오랜만이에요. 뭐 이러고 헤어졌는데 우리 테이블 계산을 하고 가셨어. 어머나. 아이, 그럼 샤라웃 해야지.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아, 진짜 사심이긴 하네. 사실 넷플릭스 아까 소년심판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 작품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뭐가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작전을 어제 또 한 번 봤어. 투자 혹시 하고 있니? 하고 있지. 아, 그래? 주식하지. 응, 나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이때 이게 2009년 영화야. 맞아. 근데 이거 지금 봐도 크게 안 다르다. 맞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작년에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던 놈들 지하 구경하게 될 겁니다. 뭐 있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전문가. 전문가. 우열이도 명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야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누가 주식 사라고 등 떠밀었냐? 주식은 전쟁이야. 너는 진짜 얼굴이 다양하다. 나는 데뷔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깡패였었어. 역할이. 개깡패. 부산 사투리 쓰니까 완전 개깡패. 게임부터? 그러고 소년시파를 만났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지 저거 착한 얼굴. 맞아. 너무 맞아. 극과 극이지. 다들. 그때. 얼굴의 변화가 무쌍한 배우 같아.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지. 객강패였었는데 원래 그 데뷔에서는 아니 소년심판 촬영할 때 이제 김혜수 배우님한테 뭐 연기 너무 좋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뭐 어떤 장면 끝날 때였어? 그러니까 일단 혜수 선배님은 그 상대 배우에 대한 그 존중과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응원해주고 진짜 같이 연기하면 그래서 큰 힘을 받아. 그게 선배님한테 내가 배웠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상대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매번 그러셨어 진짜. 매번 같이 연기할 때마다 너무 좋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성민이가 이 작품에서 강원중 판사 요 작품 하고 나서도 약간 좀 뭐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게 있다고. 소년시판이라는 그 시리즈를 찍을 때는 지금 우리가 참교육 찍으면서도 나도 이제 느낀 것들이 있었지만 다양한 사건 문제들이 많더라고. 우린 사실 기사를 통해서만 좀 많이 보니까. 하니까. 단면만 보게 되는 근데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어른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 어른들이 좀 더 어른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어른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년시판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참교육 보시기를. 그럼 우리 성민이 필모도 한번 볼까? 지금 비스트가 1위 아니에요? 2위 됐나?
하이 넷플릭스 리스트가 몇인가? 빨리 검색해줘. 예전에 찍었던 작품이지만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순위가 1위. 형 근데 좀 신경 쓰는구나. 아니야, 본인이. 아니 난 몰랐는데 누가 문자가 와서 알려줬어. 아이디는 없지만 성민이 여기 했던 작품들 중에 좀 유독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지금 미생이 있네, 미생 재벌집 막내. 미생. 난 이거 미생 원작도 봤는데 원작에서는 이제 오상식 차장이었나? 그냥 빨간색으로 칠해져서 나와. 나 그래서 이거 드라마와 영상화 한다고 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하지 했는데 이거 뭐 처음에 실제로 그거를 그 감독님께서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셨나 봐.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CG 기술 AI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 눈에 빨간색 액체도 넣어보고 눈도 일부러 충혈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CG로. 나중에는 아니, 미생 관련해서 이제 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보니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가장 많이 사랑받은 캐릭터가 오상식 차장이었다고 하는데 좀 성민이 혹시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해? 드라마 자체가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현실에 보기 드물게 이상적인 상사의 모습 맞아. 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도 너무나 진짜 센세이션이라고 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아. 사실 요즘은 딱 작품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그게 됐었어. 다들 어디 갈 때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요 끝나고 나서 뭐 혼자 문 열기가 어색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인터뷰 때 이야기한 건데 재벌집은 회장이잖아.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없어. 문 열어. 의전. 문에 손도 안 대. 성민이가 연 적이 없구나. 다음 작품 하는데 계속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났지. 나는 요거 사실 거의 다 본방사수 했는데 내가 그 마지막에 후반부에 진양철의 다양한 모습이 나오잖아. 근데 후반부에 이제 내 모습 다 하는 장면을 집에서 혼자 보면서 진짜 내가 육성으로 욕을 했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캐릭터잖아. 요거는 좀 준비하면서 각별히 염두에 둔. 작가분들이 글을 잘 써주셔. 아니 그래도 그리고 이게 준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시즌 찍을 때는 리허설 엄청 길게 했었던 기억이 나. 1시간 넘게 리허설을 했던 거야. 동선 짜고. 그런 모습은 요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증상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 그런 것들 참고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쟁여 놓았다가 현장에 가서 잠깐만 다다다다닥 이렇게 꺼내서 연기했던 것 같아. 사실 코미디 연기만큼 또 어려운 게 없다고 배우분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무열이도 코미디를 굉장히 또 많이 했잖아. 정직한 후보도 또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거기서 뭐 약간 뭐 라미란 액팅 스쿨이 열렸다고 하던데 그치. 그 무슨 말이지? 라미란 액팅 스쿨? 근데 왠지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뭔가 있을 것 같아. 믿음직하다. 우리가 무대에서 코미디를 하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게 리액션이 오니까 타이밍도 그냥 몸으로 익히게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그냥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안 먹히면 다 안 하고. 영화는 우리가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몇 개월 있다가 극장 가서 이제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안 그건 진짜 어려워. 스태프들도 점점 이제 촬영 회차가 늘어날수록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우리가 뭘 해도 웃지도 않고 그게 원래 지표가 되는데 맞아. 근데 나 아까 물어보려 했거든. 아니 근데 스태프들로 그것도 기분 지표가 좋으면 아니야. 되지 않냐고. 현장에서 즐겁고 웃는다고 그게 극장에서 그렇지. 그것도 그래. 우리 감독님은 우리 배우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웃음이 해퍼. 우리가 뭐만 해도 좋아해. 성민이가 말한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나에게 호의적인 분들이니 맞아. 원딜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딱 믿고 의지한 게 이제 미란 누나였지. 그래 미란 누나한테 어떠냐. 미란 누나가 재미없어. 다시 해보자. 근데 그 미란이의 판단이 맞았어? 뭐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아니 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아닌 있고 것도 그런 있고. 거지. 그렇지. 아니 왜냐면 정답이 없잖아. 미란 누나가 하면 웃겨. 자기가 얘기한 거. 근데 그렇다. 뭔지 알지? 미란 누나가 나나 경호 형한테 얘기를 해줘. 그걸 우리가 해. 안 되는 게 많지. 아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대본의 어떤 씬 이거 쉽지 않은 씬일 것 같은데 완성됐을 때 느끼는 어떤 보람이나 좀 희열 같은 걸 얘기해줬는데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그 고추잠자리 6탄 씬이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됐고 찍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요거는 리허설 얼마나? 나는 지난 거 잘 기억 못하는 여매라는 게 잘 기억하는데
걔는 지금도 저거 이야기하면은 한 30분 이야기할 걸.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근데 되게 오래 찍었다면서? 한 3일 찍었던 것 같은데. 아, 그 한 씬을? 이게 원래 콘티대로 안 가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들을 병원 씨가 꺼내고 뭐 이러면서 바닥에 기어가서 막 이런 것들 맞아. 현장에서 손잡으려고 하고. 현장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현한 거고. 원래 설정은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들리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건데 실제 촬영 때는 오디오를 전혀 안 틀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지. 내가 톤을 초반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내가 잡았는데 감독님이 가만 계시길래 이게 맞는가 하고 계속 하니까 상대 배우들도 그거에 맞게 돼서 진짜 되게 화제가 또 많이 됐었던 씬이었고. 두 사람 고생해서 고생했지 나는 뭐 딱히 고생한 건 없었어. 우리 천만 감독, 장항준 감독님의 기억의 밤에서 이제 무열이가 눈물 씬으로 울리고 싶은 남자에 등극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 기억은 나지. 근데 이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장면을 찍을 때 실제 병원에 찍었거든. 근데 이제 앞에 카메라가 있고 내 얼굴 찍을 때 이제 내가 감정 연기를 다 하고 그래서 문을 열고 마지막에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 그때 이제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채로 나갔는데 문 앞에 왜 모르는 남자분이 종이를 들고 서 있는 거야. 카메라 돌고 있는데. 스태프 아니야. 저 사인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펼쳐진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우리 종이 많아져 있는 거라고 상상했잖아. 진짜로. 깜짝이야. 울리고 싶은 남자에 등극한 다음에 좀 굉장히 또 많은 댓글이 댓글방에 달렸는데 있어. 김무열 같은 사람이 울면 리얼 억장 와르르다. 남자 배우 눈물 중 개인적으로 탑은 김무열임. 와 진짜 부독하게 엮여서 개 울리고 싶다. 사실 울리고 싶은 남자 배우들이 좀 더 있거든. 근데 무열이 진짜 울리고 쉽지 않아. 싸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열이 울릴 수 있으면은. 오늘 찾아온 두 친구가 이번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뭉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작품인지 그러면은 무너진 어떤 그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교권국이라는 단체가 생겨. 갖가지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액션 활극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 그런 작품인 것 같아. 예고편이 또 떴더라고. 그래? 그래서 좀 다 같이 한번 참교육 봤으면 좋겠어서, 예고편? 참교육 예고편 한번 같이 한번 볼까? 교권군 학생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괴물들과 싸우려는 겁니다. 괴물은 괴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권보호국 감독관. 교권보호국이 대체 뭔데요? 학교를 특별 지도하는 곳입니다. 폭력은 학생 수준을 넘어섰는데 교사들에게 분필이나 들고 싸우라는 겁니까? 또라이는 또라이를 잡는다. 맞습니까? 그렇지. 오, 호흡이 피오다. 어우, 야, 역시 잘 뽑았어. 교권국은 반드시 해제시키겠습니다. 시켜! 신성한 의무교육 방해하지 마.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교권국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잉. 또 얼굴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세상 또 그렇다. 둘의 뭐 출연을 결정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 일단 대본이 굉장히 잘 읽혔고 대본에서 풀어나가는 이야기 방식이 뭔가 통쾌했다. 소년심판 했던 감독님의 또 작품이고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이 작업에 참여했지. 무열이도 뭐 대본을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던데. 나는 뭐 성민이가 한다 그래가지고 믿고. 각자 좀 맡은 캐릭터를 한번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그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이라는 역할을 나화진. 네.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따뜻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또 착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예고편에 계속 싸우는 것만 나왔어가지고 맞아. 자상한 게 어디 있어? 아직은 확인 못했어. 아직 확인 못했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슴에는 가슴으로 상대하는. 매번 달라. 그렇게 진짜. 근데 센 케이크네 아까 뭐 괴물이라는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신체 능력이 이제 탁월하지. 웬만한 높이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그래. 혼자서 한 1대 10은 거뜬한 것 같아. 성민이는 어떤 역할을 맡았어? 나는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교권보호국의 수장이고 교육부 장관이고 문제되는 일들을 뒤에서 다 해결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 뭐 사실 성민은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은
꽤 높은 직위의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거. 최소 2급 이상의 어떤 대통령 역할도 했었었고. 우리 배우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되게 이게 타고나는 것 같아. 사극에서 말 타는 사람들은 말만 타고. 교권보호국이라는 데가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단체잖아. 가상의 단체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어?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또 장점이기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참고할 만한 게 없긴 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가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공간이 또 넓어지는구나. 내가 교권국 수장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건 픽션이란 말이야. 픽션이다 보니까 교권국이 하는 일이 뭔가 선을 팍팍팍팍 넘어 최강석이라는 인물이 그걸 다 커버하고 간다는 설정이니까 네, 그게 구현이 됐던 것 같은데 실제랑 비교했을 때 약간은 픽션이 좀 많이 가미된 것이 있다. 성민이가 이 최강석을 연기를 해줘서 특히 그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야.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브리핑하는 교권국이 하는 활동이 왜 이렇게 했어야 했고 어떤 내용이었고 우리는 어떤 점을 지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정제된 언어로 실제처럼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성민이가 너무 잘해줘서 픽션인 걸 알고 보지만 이걸 또 진짜처럼 연기해주고 그게 힘이 생겨서 우리 교권국이라는 가상의 기관이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작품 전체가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교권보호국은 그 유니폼이 다 올블랙이야? 아니, 유니폼 그 없어. 사람들? 근데 예고편 보니까 아예 책장이 계속 올블랙으로 나와서 오늘도 그렇고. 이거 몇 초 봤다고? 아니 잠깐 봤긴 했는데. 아, 친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나와진을 얘기하는 거지. 나와진이 항상 교권보호국이잖아. 예고편 보니까 검은 옷을 맞아, 챙겨 입던데. 맞아. 늘 그러나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나? 사연이 있지. 사연이 있어. 나와진 왠지 봐야 알지. 그러니까 아직 못 봐가지고. 이 나와진의 그 깊은 외로움과 슬픔과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 정확한 지적이었어. 오케이. 이거 안 해. 피는 닦아준다 그랬는데 고정이니까. 다행이다. 맞아? 약간 좀 유니폼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그게 사연 때문에 그렇게 입는 거야. 그렇게 입게 된 거야. 조나단이 그 짧은 순간에 미안했나 봐. 괜찮아.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야.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더라고. 아까 얼핏 보니까 우리 또 진기주 배우님하고 표지은 배우님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역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설명을. 진기주 배우는 임한림이라는 캐릭터인데 임한림은 나랑 특전사 선후배, 그러니까 나의 후배고 나와진이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단학가를 쓰는 거야. 금일부로 교권보호국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나화진이 최강석 장관한테 결제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영입을 했어. 왜냐하면 이 학교에는 이런 감독관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봉근대 사무관은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할 정도의 수재.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하고 섞여놓으면 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처럼 들어가 있는 거구나. 학생이 아닌데. 잠입이 가능. 사실 이제 학교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들 학창 시절도 좀 생각이 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가 다 친구인데 각자 다른 시대에서 10대를 보냈어. 10대가 다르긴 그러니까 다 달라. 사실 나단이 다르고 내 10대도 나도 다르고 달라. 구열이도 다르고 이제 이성민 선배님도 다른데. 어때? 나단이부터 하면 너 10대 때는 뭐 했어? 기억나? 어때? 내 10대 완전 최근이어서 지금하고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내 10대는. 나는 그냥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하진 않지만 가끔씩은 이제 큰 금액이 아닌 거에서 이제 뭐 삥이라고 하지 그런 거 좀 이제 드리고. 드리지. 내가 뺏은 얘기를 어떻게 해. 좀 이게 좀 그러기도 하고 교실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에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고 무별이는 혹시 기억나? 10대 때 본인은 어땠는지?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일찍 시작했구나. 안양예고 진학하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기학원을 다녔었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연극이라는 걸 해봤었어. 나는 성민이 10대 나 클래식 봤거든. 몇 개 좀 맞춰도 돼? 아침에 다들 이렇게 머리 바리깡 누가 들고 계시지 않았어? 밖에? 두발 단속하는 거? 두발 단속하고 학교에 이렇게 잔디, 그러니까 뭐지? 평탄화 작업? 아니 다 세웠잖아. 아침 조회. 조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듣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지고
맞아. 그거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도 그랬어. 아 그래? 아 그래? 나는 학교에서 일단 제식 훈련을 했어. 맞아. 교련이 있었지, 교련. 교련. 그리고 총검술을 배웠어. 학교에서? 총기 분해 조립을 옆에서 참관했어. 학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배울 법한 것들을 뭐 얼룩말 교복 같은 거 이제 재련복, 교련복 입고. 교련복이란 걸 입고 고무총 들고 총검술했고 M1 소총 분해 조립하는 거 따라하고 있어. 우와. 내일이면은 바로 참교육이 공개가 되는데 참교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그냥 유쾌하고 즐거운 작품인 것 같아 일단. 근데 어떨 때는 뭐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워낙에 10가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한 번쯤 겪어봤거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 충분히. 이거 언제 공개된다고? 내일? 6월 5일. 5일. 내일 공개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또 넷플릭스 동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미리 조금 보고 같이 리뷰하는 시간 가지는 건 어때? 1편부터? 선배님 괜찮아? 시간 있어? 괜찮아? 오케이. 10부작이면은 이게 한 10시간 걸릴 텐데. 10시간? 괜찮아? 10시간? 살짝만 보자. 실제로 연기하는 그 학생 배우분들 다 너무 착한 사람들이지? 다 착하지. 그래 나 그러기 말했어. 뜬금들이냐고. 그래 나도 뜬금도 무서웠어. 디렉션이 하나였어. 방울토마토 주세요. 나는 방울토마토 싫어하는데? 어머나 아이고. 감독님한테